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지역 분석은 대구광역시 편이에요. 얼마 전 규제지역 해제로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대구광역시의 시장 동향과 상승 여력, 그리고 핵심지 저평가 아파트 단지 분석까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대구광역시는 북쪽으로는 군위군과 칠곡군, 동쪽으로는 영천시와 경산시, 서쪽으로는 성주군과 고령군, 남쪽으로는 청도군과 창녕군에 인접하여 있으며 북구, 동구, 수성구, 중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등 8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중구와 동대구 2개의 도심과 칠곡, 안심, 달서, 성서 4개의 부도심, 그리고 현풍을 바탕으로 한 1개의 신도시로 중심지 체계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도심은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동대구는 광역교통과 금융 및 업무 기능의 중심지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도심으로서 동측은 안심부도심, 서측은 성서택지, 남측은 볼리동 일원의 달서부도심과 현풍신도시, 북쪽은 칠곡택지를 중심으로 한 칠곡부도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구는 237만 6,676명으로 인구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세대수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분포 현황을 보시면 생산과 소비력이 많은 30, 40대의 거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성군과 중구이며 생활 권역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달성군, 서구, 남구, 중구 순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 현재 시장 동향과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구광역시는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쌓였던 2016년도에 거래량의 감소와 함께 시장 강도가 하락하였다가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감소하였던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시장 강도가 다시 반등하였으나 정고점은 회복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20년도 중반 유동성이 지방으로 번지면서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몇 년 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정고점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하반기 대구광역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상승폭이 둔화되며 상승의 속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량 급감과 함께 시장 강도는 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계속되는 입주 물량과 미분양으로 가격이 많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현재의 시장 동향은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대구광역시의 현재 시장 강도입니다. 8개의 구와 군 모두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중구에서 마이너스의 폭이 가장 큰 모습입니다. 다음은 실거래 비율입니다. 거래량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매매 거래 비율이 전세 거래 비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매물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있는지를 보실게요. 7월 기준 대구광역시의 8개 행정구역 모두에서 매매 물건은 늘고 있는 반면 전세 물건은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모든 지역에서 매매 물건의 소진 기간이 평균 30일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전세 물건의 소진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지역은 대구 북구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매시장은 계속되는 분양 물량과 미분양으로 인하여 매물이 쌓이고 있으며 거래는 잘 안되는 반면 그나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장인 전세 위주로 거래는 되고 있어서 이러한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다음에 미분양과 입주량을 보시며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먼저 미분양 추이입니다. 2022년 5월 기준 대구광역시 미분양을 보시면 전체 미분양이 6,816개로 그중 준공전 미분양 비율이 97%입니다. 아직까지는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은 적은 편이지만 미분양 물건들이 입주 때까지 소진되지 않는다면 추후 입주 시기에 이 물건들이 쌓이면서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과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다음에 수요 입주량을 보시며 살펴볼게요. 보시면 2020년부터 계속 수요량보다 초과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특히 2023년 내년에 정점을 찍는데요.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025년이 되어야 입주량은 줄어드는데요. 그럼 2025년 이후는 어떠할지 다음에 인허가 물량을 보실게요. 다행히 2019년도부터 인허가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기에 2025년 이후 지금까지처럼의 과공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대구광역시는 구도심의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에 정비사업 현황 여부도 함께 보시면서 청약홈에서 입주 물량으로 포함되지 않은 물량까지 계산해 보셔야 하는데요. 보시면 노란색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곳으로 북구에 8% 정도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 관리처분인가 관한 재개발, 재건축이 3곳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을 합하면 약 2, 3천 세대쯤 됩니다. 이곳들의 입주를 대략 3년 후로 예상하여 2025년도 입주 물량에 포함시켜 보아도 적정 수요량이 12,000세대를 넘지 않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부터 입주 물량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25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2024년도까지 누적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고 이들이 소진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가 된다고 모든 지역이 바로 가격 회복을 하는 건 아니기에 선진입하시고 싶다 하시면 선호 입지부터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하고요. 특히나 전세를 맞추실 계획이라면 2020년도부터 줄줄이 분양했던 단지들이 입주 시점에 몰려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전세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전세를 못 맞출 리스크도 있으니까 충분히 현금 보유를 하며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또한 입주 시기 때는 기축에서 입주단지로 옮겨가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입주단지 인근 기축 아파트의 전세, 매매 물량 공급이 많아지며 가격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의 급매를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은 단지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으니 가격이 금방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구의 공급량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엔 매수 타이밍과 출구 전략을 볼게요. 대구광역시 거주자 외 타 지역에서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많이 거래를 했느냐를 보고 그들의 매도 타이밍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대구광역시에서 거래가 많았던 2020년 하반기를 보시면 타 지역보다는 대구 거주민의 거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며 투자 수요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외진 물건이 한 번에 과도하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입주량입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 4분기까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전세가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들어가시고요. 매도 시점도 누적 물량 소진 기간까지 계산하여 최소 2025년 이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도 1, 2분기에는 수성구와 중구, 3, 4분기에는 중구, 서구, 남구의 입주 물량이 많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셔서 출구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그럼 현재 대구광역시의 매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근 3개월 동안 분양했던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인데요. 대구의 인기 지역인 수성구에서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다음은 현재 나와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보실게요. 서구 평리동의 분양단지인데요. 33평 기준 2억대의 프리미엄이고요. 동구 신천동의 분양단지는 9천만원 정도, 중구 동인동 일가의 분양단지는 1,000에서 4천만원, 남구 대명동 단지는 2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으로 입지별로 프리미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선호 입지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실질적으로 거래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중심 입지의 분양단지들의 미분양으로 인해 기존의 프리미엄까지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매수 심리는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전체 매매가 기준 대구광역시의 평당가는 1,174만원 정도로 6대 광역시 중 4번째 순위고요. 전세율은 69%로 3번째 순위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별로 시세와 증감률을 보실게요. 8개의 구역 중 수성구가 2,011만원으로 평당가가 제일 높고요. 다음은 중구, 서구 순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중구며 다음은 달서구네요. 구역별 시장 강도를 보실게요. 7월 기준 매매 시장 강도가 그나마 덜 하락한 지역은 동구, 서구, 북구 순이고요. 전세는 동구, 남구, 북구 순입니다. 전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0%로 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안에서 그나마 가격이 덜 빠지고 있는 지역은 매매, 전세 모두 동구이며 전세가는 북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장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학원가를 보시면 수성구 범어동이 학원가 최대 밀집 지역입니다. 다음은 현재 30평대 기준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수성구 범어동과 만총동, 수성동 쪽에 평당가 높은 아파트들이 모여있고요. 다음으로는 중구의 남산동, 대신동 일대입니다. 달서구에서는 감삼동, 북구에서는 칠성동 2가, 고성동, 침상동 일대, 동구에서는 신천동과 신암동, 남구에서는 봉덕동, 서구에서는 평리동의 고가 아파트들이 주로 모여있어 이 지역들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아파트 순위인데요. 대구광역시 통틀어는 수성구 범어동과 만총동의 최고가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셔도 아까 언급드렸던 지역들이 각 구별 최고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대구광역시의 대장 지역은 수성구 범어동이며 다음으로는 만촌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중구 남산동과 대신동, 그리고 나머지 구들은 분양 아파트 가격에 따라 순위가 계속 바뀌는데요. 따라서 각 구별 대표 입지를 보자면 달서구의 감삼동, 북구는 칠성동 2가 고성동, 침삼동, 동구는 신천동과 신암동, 남구는 봉덕동, 서구는 평리동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를 보실게요. 국평기준 매매가는 11억에서 15억 정도, 전세가는 6에서 7억 정도로 전세율 평균 50%대, 매전 차액은 5, 6억 정도입니다. 범어동의 대장은 재건축 단지 제외 힐스테이트 범어로 현재 17억 정도로 최근 1년 동안 마이너스 2.9%의 증감률을 보이고요. 주변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활발합니다. 힐스테이트 범어의 매정갭은 8억대로 인근의 범어 STX칸이 매정갭 5억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네요. 다음은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입니다. 매매가 10억 초반대, 전세가는 5, 6억대로 전세율 평균 47%, 매정갭은 5억대입니다. 만촌동의 대장은 만촌 삼정그린 코아 에듀파크로 현재 14억, 최근 마이너스 14.4%의 증감률을 보이고요. 매정갭은 8억대이며 인근 만촌 화성 파크드림 3차가 6년차 단지로 6억대 매정갭입니다. 다음은 중구 아파트를 보실게요. 국평기준 매매가는 6억대로 전세가는 3억대, 전세율 평균 66%, 매전 차액은 2억 정도입니다. 중구의 대장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로 현재 9억 정도, 최근 1년 동안 마이너스 9.9% 하락했고요. 매정갭은 4억대입니다. 인근 남산 휴먼시아 2단지가 13년차로 2억대 매정갭으로 접근 가능하겠네요. 다음은 달서구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6억대, 전세가는 3억대로 전세율 59%, 매전 차액은 2억대입니다. 달서구의 대장단지는 상인 2편한 세상 2단지로 현재 시세 8억대, 마이너스 6.7%의 증감률로 매정갭은 3억대입니다. 바로 옆 상인역 신일 해피트리가 15년차 단지로 매정갭이 1억 5천 정도네요. 다음은 북구 아파트입니다. 매매가 6억대, 전세가 3억 후반, 전세율 평균 60%로 매전 차익 2억대입니다. 북구의 대장단지는 오페라 삼정그린 코아 더 베스트로 현재 7억 5천 정도로 1.2% 상승했으며 매정갭은 1억 5천 정도입니다. 인근 롯데캐슬 오페라가 17년차 단지로 9천만원 매정갭을 보여 눈에 띄네요. 다음은 동구 아파트입니다. 매매가 5억 정도, 전세가 3억대, 전세율 70%로 매전 차익은 1억 중반에서 2억입니다. 동구의 대장단지는 이안 센트럴 D로 현재 시세 7억 후반, 증감률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이안 센트럴 D의 매정갭은 3억 중반으로 인근 신암 건영캐스빌이 입주 16년차로 8천만원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남구 아파트입니다. 매매가 5억 초반, 전세가 4억 정도로 전세율 73%, 매전 차액은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남구의 대장단지는 레미안 웰리스트로 현재 시세 6억 정도, 마이너스 7.4%의 증감률을 보이며 매정갭은 2억 정도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앞산 서안 이다음이 입주 4년차로 매정갭이 1억 초반대네요. 마지막으로 서구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3억 후반에서 6억대, 전세가는 2억대로 평균 전세율 69%, 매전 차액은 1억에서 4억입니다. 서구의 대장단지는 재건축 단지인 광장타운 1차로 현재 시세 6억대, 마이너스 0.9%의 증감률을 보이며 매전 차익은 4억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아파트 중 어느 면적과 연차가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덜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면적은 수성구와 달서구, 동구에서는 50평 이상이, 북구에서는 40에서 50평, 남구는 30에서 40평, 중구와 서구, 달성군에서는 20평 미만입니다. 반면 덜 상승한 면적은 수성구와 중구, 달서구, 북구, 달성군에서는 30에서 40평대, 동구에서는 20에서 30평, 남구는 20평 미만, 서구는 40에서 50평이네요. 연차별로는 수성구와 남구는 10에서 15년, 중구와 북구, 서구, 달성구는 25년 이상, 달서구 5년 미만, 동구는 10에서 25년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덜 상승한 연차는 수성구와 달서구, 북구, 동구, 달성군에서는 5년에서 10년, 중구와 남구에서는 5년 미만, 서구에서는 15년에서 25년이네요. 이를 볼 때 소형 평형대의 공시지가 1억 미만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들, 그리고 저평가되었던 대형 평형 위주로 지난 6개월간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 연이은 분양가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가가 높은 신축 중형 평형대의 상승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구광역시는 인구 237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는 2020년 중반에 유동성에 따른 거래량 급등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재 상승세는 속도를 줄이고 있고 많이 상승했던 지역부터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매물은 쌓이고 거래량 또한 많이 줄었지만 전세 물건 위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의 입주 물량 과잉은 2024년도까지 계속되며 미분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섣부른 접근보다는 물량 소진율을 지켜보며 진입 타이밍을 찾아봅니다. 다섯 번째, 입주 물량 과잉 지역에서의 전세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며 현금 보유를 늘려 리스크를 줄입니다. 여섯 번째, 최근 대구광역시에서는 25년 이상과 대형 평형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신축의 3, 40평대 아파트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슈를 쫓기보다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